겨울밤 훈련소는 고요했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영하의 기온 속에서도 막사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창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있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사관 후보생 이준서는 그날 밤 세 번째 기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팔을 뻗은 자세. 손목에는 이미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임 병장이 그의 손목을 꺾는 순간 뼈가 비틀리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그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입술을 깨물어가며 참았죠.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원래 이런 거야. 선임 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그는 덧붙였죠. 우리도 다 이렇게 컸어. 너만 특별한 줄 알아? 옆에 있던 다른 병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이모가 별셋이라며. 그래서 뭐, 여기선 아무 소용없어.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목의 통증이 팔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입대하기 전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모와 함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죠. 고깃집이었습니다. 이서현이 고기를 구워주며 물었습니다. 군대 가면 뭐 하고 싶어? 의무소방관 되고 싶어요. 군에서 배워서 꼭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준서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이서현은 조용히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피가 흐르네.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손목은 이미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의무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대장은 보고서를 쓰지 않았고 의무관은 진통제 한 봉지만 건넸습니다. 괜찮아. 며칠 지나면 나아. 그 말을 들은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서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숟가락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그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려고 애썼지만 국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옆자리 병사들이 힐끗힐끗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이불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렸고 온몸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장실에 몰래 숨어들어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발을 시렸습니다. 전화를 걸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모, 이서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서야? 이모. 그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나 손이 안 움직여요. 전화기 너머로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깊고 느리고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호흡이었죠. 기합받았어? 네. 누가? 선임들이요. 근데 이모, 다들 원래 이런 거래요. 제가 약한 건가? 아니야. 이서현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넌 약하지 않아. 절대로. 준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모, 저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밤 악몽 꿔요. 손이 제 것 같지 않아요. 준서야, 들어봐. 이서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견뎌낸 거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하지만은 없어. 넌 이미 싸우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두껍게 하늘을 덮고 있었죠. 오래전 그녀도 군인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군인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은퇴했다고 알고 있을 뿐이었죠. 전화를 끊은 뒤 이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었습니다. 또다시 반복되는 건가? 그녀는 천천히 스탠드 조명을 켰습니다. 노란 빛이 방을 조용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접어둔 군복이 거기 있었습니다. 별 셋이 달린 견장. 중장의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군복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손끝으로 견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색 별 3개.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별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림질을 시작했습니다. 다리미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천을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색 별 3개가 천 위에서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번엔 지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다림질하는 손은 흔들림 없이 움직였습니다. 군복 구석구석을 펴가며 그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정상우 중위가 훈련 중 사망했을 때, 아니,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는 힘이 없어서, 계급이 낮아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상우의 어머니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했죠. 훈련 중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상우는 매일 밤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선임들의 기합, 언어폭력, 모욕. 그는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유서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없앴습니다. 이서현은 그 진실을 알고도 침묵했습니다. 그게 그녀가 평생 안고 사는 죄였습니다. 다림질을 마친 그녀는 군복을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는 다시 군인이 될 겁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빛났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군 내부망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완료. 그녀는 준서가 소속된 부대의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중대장 이름, 대대장 이름, 연대장 이름. 모두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강무현. 육군 참모총장. 화면에 그의 사진이 떴습니다. 별 4개를 단 얼굴.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얼굴. 이서현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내가 무너질 차례야.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방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틀 후 훈련소 정문 앞에 낡은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체는 먼지투성이었고 뒷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민간 차량처럼 보였습니다. 경계 근무 중이던 이등병은 차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면회는 오전 10시 이후입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수석 문을 열었을 뿐이었죠. 그 순간 덩치 큰 군견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맥스.
전투견 출신의 벨기에 말리노이즈였습니다. 검은 털에 갈색 반점이 있는 근육질의 개였습니다. 이등병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군견이 민간인 차량에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기요 군견은. 그런데 맥스는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정문 쪽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복종 자세였습니다. 앞발을 쭉 뻗고 머리를 낮춘 채 꼬리는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등병은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그때 운전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이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코트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림질이 완벽하게 된 군복이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은색 다이아몬드 3개가 반짝였습니다. 아니, 다이아몬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별이었습니다. 별셋. 중장이었습니다. 이등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총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중장님. 그는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경례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팔이 비틀어진 채로 올라갔습니다. 이서현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군화가 시멘트 바닥을 짓밟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당직사관 불러. 네. 이등병은 허겁지겁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당직사관님. 중장님이 오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중장? 무슨 중장? 별셋입니다. 몇 분 후 당직사관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젊은 장교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모자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중장님, 방문 목적이 작전사령부 특명, 부사관 후보생 이준서 관련 긴급조사. 이서현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식 명령서였습니다. 상단에는 작전사령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대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는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감찰, 헌병, 군의관 긴급 투입됩니다. 내가 지난 사흘간 누락한 보고 이제 위법이야. 대위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손이 너무 떨려서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이서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대위와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CCTV 로그 삭제한 것도 몰랐어? 의무관 진단서 없는 것도? 이서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대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에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부 지시를 따른 것뿐입니다. 상부? 누구? 그건. 대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하기 두려웠습니다. 이서현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대위 선택해. 군법상 상관 명령 위반으로 군사재판 받을래? 아니면 지금부터 나한테 전부 보고할래? 대위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겨울인데도 땀이 흘렀습니다. 군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지금부터 나한테 전부 보고해. 대위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누가 지시했어? 연대장님입니다. 그 위는? 대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서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병동으로 안내해. 예. 대위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걸음걸이가 휘청거렸습니다. 이서현은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의 군화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호하고 멈추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충성이라는 글씨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서현은 그 글씨를 지나쳤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병동 문을 열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준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깁스가 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이서현은 그의 곁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준서야. 준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서현을 향했습니다. 이모, 고생 많았다. 그녀는 준서의 멀쩡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모, 손이 차가워요. 괜찮아. 이젠 따뜻해질 거야.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거침없이. 이모, 저 못 버텼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넌 충분히 강했어. 이서현은 준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싸울게. 준서는 이모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서현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겨울 훈련소보다 더 차갑게.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조용하게. 이서현은 부대 내 상황실을 임시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훈련 일지, CCTV 로그, 의무관 기록.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금세 알아챘습니다. 모든 게 조작돼 있었습니다. CCTV는 정확히 사건 당일 밤 2시간 분량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파일 자체가 삭제된 게 아니라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보니 사건 다음 날 새벽 3시에 파일이 수정됐습니다. 의무관 진단서는 아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의무실을 방문한 기록조차 없었죠. 출입 기록부를 확인해봐도 그날 밤 의무실 방문자는 없음으로 돼 있었습니다. 훈련 일지에는 그날 밤 이상 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를 보니 중대장이 직접 쓴 글씨였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야. 이서현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야.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며 한 군의관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계급장은 소령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중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앉아. 이서현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의무관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뭔데? 이준서 후보 센 건 저도 알았습니다. 의무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밤 후보생이 의무실에 왔습니다. 손목이 부러진 상태였어요. 제가 진단서를 쓰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어? 중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이건 훈련 과정이니까 진통제만 주고 보내라고. 그래서 저는 따랐습니다. 의무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았어요. 제가 뭐라고 해도 중대장의 말이 더 힘이 세니까요. 이서현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도록. 후회해. 매일 밤 후회합니다. 의무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준서 후보생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서현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내가 본 거, 들은 거 전부 써. 시간, 장소, 인물, 대화 내용까지. 예. 의무관은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쥐었습니다. 첫 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비뚤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서현은 다시 서류로 돌아갔습니다. 내부 보고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준서의 사건은 중대장에서 대대장, 다시 연대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연대장 선에서 보고가 멈춰 있었습니다. 보고서 하단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에 따라 내부 처리. 상부. 누군가 막았습니다. 이서현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무현. 육군참모총장. 과거 그녀의 상관이었고 지금은 군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는 언론 앞에선 개혁을 외쳤지만 뒤에선 비리를 덮었습니다. 이서현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정상우 중위가 죽었을 때도 강무현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대령이었고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날도 이런 상황실이었습니다. 서류가 쌓인 책상, 형광등 불빛, 그리고 강무현의 차가운 목소리. 이서현 대위. 당시 이서현은 대위였습니다. 그녀는 차렷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예, 대령님. 정상우 중위 사건 사고사로 처리한다. 하지만 대령님 유서는 없었어. 알겠나? 강무현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건 군의 명예를 위한 거야. 자살이라고 알려지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냐. 하지만 대위, 내 진급 생각해. 여기서 문제 일으키면 넌 여기서 끝이야. 이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계급이 낮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현은 헌병대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두툼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증거사진, 의무관 진술서, CCTV 복구 요청서까지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준서 사건, 전면 재수사 요청합니다. 헌병대장은 서류를 받아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대령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중장님, 이건 위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좋게 볼 필요 없어. 진실만 밝히면 돼. 이서현은 단호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헌병대장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진실을 다해. 예. 며칠 후 군 감찰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서현은 회의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강무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컵을 입술에 가져가는 동작이 천천히 일부러 느리게 보였습니다. 오랜만이군, 이 중장. 강무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하러 이런 소란을 피우나? 소란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진실? 강무현은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훈련소에서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사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덮었죠. 강무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탁자 위에서 울렸습니다. 쿵.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증거 있나? 이서현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CCTV 복구본, 의무관 진술서, 내부 제보자 녹취록. 다 여기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찰위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다른 누군가는 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강무현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했나? 당신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서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정상우 중위 사건 때도 당신은 이랬습니다. 덮고 숨기고 책임을 떠넘겼죠. 강무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펜을 쥐었습니다. 너무 세게 쥐어서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야. 아닙니다.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찰위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준장이었습니다. 중장님, 정상우 중위 사건이란 건 15년 전 훈련 중 자살한 중위입니다. 당시 강무현 대령이 사고사로 은폐했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무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서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 양쪽에서 마주 섰습니다. 그때도 내가 날 배신했지. 강무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했어요. 모두를. 뭐? 정상우 중위를, 그의 가족을, 그리고 군을 배신한 건 당신입니다. 이서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명예를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리를 지킨 거였죠. 강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렸습니다. 이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과거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상우의 장례식장. 그의 어머니가 관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우가 왜 죽었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이서현은 그날 어머니 앞에서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훈련 중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아드님은 용감하게 싸우셨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상우는 매일 밤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유서를 남겼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유서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없앴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이서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빈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상우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의 고백은 지금도 그녀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서현은 멈춰 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호하게. 이서현은 한적한 카페에서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마크 테일러가 들어왔습니다. 미 육군 예비역 정보장교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거 유엔 평화유지군 시절 그와 이서현은 함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반군의 습격을 받았을 때 마크가 그녀를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은 전우가 됐습니다. 오랜만이야, 서현.
마크가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서현은 일어나 악수를 받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마크, 고마워. 뭐 도와주면 되지? 그는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고 마크는 에스프레소를 주문했습니다. 이서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방산 비리 관련이야. 군납 방탄복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오갔어. 마크는 서류를 넘기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태산그룹? 이건 재벌 2세 홍지상 아닌가? 맞아. 그가 강무현에게 거액을 건넸어. 대신 군 내부 폭력 사건을 은폐해줬고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웨이터가 에스프레소를 가져왔습니다. 마크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홍지상 이 자식 예전에도 문제 많았지. 여군 폭행 사건 있지 않았나? 있었어. 그것도 강무현이 덮었어. 언제? 2년 전. 홍지상이 군부대 위문 공연에 갔다가 공연 끝나고 여군 한 명을 숙소로 불렀어. 그리고 이서현은 말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군은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어. 사인은 뇌출혈. 하지만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 있었지. 마크는 에스프레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젠장. 강무현이 사건을 덮었어. 부검 보고서를 조작하고 여군 가족에게 합의금을 줬지. 그리고 홍지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어.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시스템 전체가 썩은 거지.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국제인권기구에 자료 보내줄 수 있어? 마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지. 근데 서현, 이거 위험해. 내가 타겟이 될 수도 있어. 상관없어. 이서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아. 마크는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역시 너답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사람은 안 변해. 다만 기회가 주어질 뿐이지. 이서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마크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틀 안에 보낼게. UN 인권위원회랑 국제 엠네스티에. 고마워, 마크. 천만에. 우린 전우잖아. 그는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조심해, 서현. 이 싸움 쉽지 않을 거야. 알아. 이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싸움이야. 마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이기길 바란다. 이길 거야. 마크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서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현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서현은 또 다른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정하윤 대위, 군 법무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무기력했습니다. 준서의 사건을 접수했을 때 그녀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양심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하윤은 이서현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부대 밖 조용한 공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이거 봐주세요. 하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이서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내부 문서였습니다. 군납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강무현과 홍지상의 통화 녹취록.
이건 어떻게 구했어? 복사했습니다. 제 상관은 모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동안 야간에 사무실에 남아서 하나하나 복사했습니다. 발각될까봐 무서웠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입은 이 군복, 오늘 처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이서현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하윤아.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제 커리어가 끝날까봐, 보복당할까봐. 근데 이준서 후보생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생각? 제가 왜 법무관이 됐는지. 정의를 지키려고 군복 입은 건데 정작 정의를 외면하면 안 되겠다고요. 이서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훌륭한 법무관이야. 감사합니다. 하윤은 일어서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흔들림 없는 경례였습니다. 손끝까지 곧게 펴진 경례.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서현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서현은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증거 확보였습니다. 군 납품 비리 관련 녹취, 서류, 현장 영상. 모든 걸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윤은 내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야간에 사무실에 남아 상관의 컴퓨터에서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고 파일을 드래그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화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클릭. 진행률 바가 나타났습니다. 10%, 20%, 30%.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발소리는 가까워졌다가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하윤은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네. 경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윤은 책상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아서 시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진행률 반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0%, 60%. 이건 옳은 일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80%, 90%, 100%. 복사 완료. 하윤은 USB를 빼내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의자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았습니다. 책상 위를 확인했습니다.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었습니다. 해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한편 마크는 외부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는 태산그룹의 내부 고발자를 접촉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코트 깃을 세워 올렸습니다.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왜 도와주려는 거죠? 고발자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의 때문이야. 그리고 내가 용기 있어서. 마크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고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홍지상이 강무현에게 건넨 돈의 흐름이 다 있습니다. 계좌 이동 경로, 차명 계좌 명단, 현금 전달 기록까지. 마크는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이름은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가족이 있어서요. 알겠네. 안전하게 지내게. 고발자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크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마크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엑셀 파일, PDF 문서, 스캔한 이미지들.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홍지상의 비자금 계좌에서 강무현의 차명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 10억, 20억, 30억. 총액은 100억이 넘었습니다. 젠장.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첫 폭로가 나갔습니다. 한 독립 기자가 기사를 냈습니다. 김시연. 그녀는 밀리터리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는 비주류 언론인이었습니다. 처음엔 콘텐츠용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건의 심각성에 몰입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증언을 모았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군 내부 폭력, 방산 비리와 연결됐나?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조회수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0만, 10만, 50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진짜 충격이네. 군대 썩었구나. 이준서 씨 힘내세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준서, 강무현, 군 폭력이 올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게시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거 진짜면 대통령까지 가야 해. 강무현 퇴진해라. 군대 개혁 시급하다. 강무현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이는 사실무근입니다. 일부 세력의 음해입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총장님, CCTV 삭제 정황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방산 비리 의혹은 사실입니까? 이준서 후보생 가족과 면담 계획은? 강무현은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사실이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댓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 표정 봐. 거짓말하는 것 티나네. 사퇴해라. 군 개혁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 폭력 근절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의자 수가 치솟았습니다. 10만, 20만, 30만. 나흘 만에 50만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서현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됐군.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마크가 납치 미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밤늦게 귀가하던 중 검은 차량에 쫓겼습니다.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차량은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만 밝게 빛났습니다. 마크는 악셀을 밟았습니다. 속도계 바늘이 올라갔습니다. 100, 120, 140. 뒤따라오는 차량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마크는 급커브를 돌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킥.
차체가 옆으로 쏠렸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골목길로 빠져나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검은 차량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마크는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서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서현, 조심해. 너도 타겟이야. 알아. 괜찮아. 이서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크, 다친 데는 없어? 없어. 근데 이거 경고야. 우리가 핵심을 건드렸다는 증거지. 그럼 더 파야겠네. 이서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서현, 너 정말. 마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진짜로. 넌 괜찮아? 응. 이 정도는 익숙해. 전화를 끊은 후 마크는 차 안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이라크 전쟁 때 그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반군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총알이 차체를 뚫었습니다. 동료가 다쳤습니다. 그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야. 한편 준서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방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화였습니다. 상담사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임들이 절 때렸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이거 들키면 우리 끝이야. 위에서 시켰으니까. 상담사는 기록을 멈췄습니다. 펜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섰습니다. 위에서 시켰다고요? 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준서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선임 병장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도로 나가서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는 다른 선임들에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해. 입 다물게. 이거 새 나가면 우리 다 끝이야. 그 말은 증거였습니다. 폭력이 조직적이었다는 증거. 그 선임이 누구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병장 이름은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얼굴은 기억해요. 경찰에 진술할 수 있겠어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서현은 이 내용을 받아들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시연은 이 모든 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진실의 무게 제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여러 장소를 찾아다녔습니다. 훈련소 앞, 국회 앞, 이준서의 병실. 인터뷰도 따냈습니다. 하윤 대위, 마크 테일러, 내부 고발자들. 편집에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또 마시고 모니터 앞에서 눈이 충혈됐습니다. 손목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상이 완성됐습니다. 45분짜리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녀는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클릭. 업로드 완료.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갔고 조회수는 폭발했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SNS에서 공유가 이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떴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독립기자가 제작한 군 폭력 다큐멘터리가 화제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조회수 300만을 돌파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공감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리 군대의 민낯이구나. 준서 씨, 힘내세요. 이서현 중장님, 존경합니다. 김시연 기자,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댓글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 폭력 근절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합니다. 동의자 수가 치솟았습니다. 10만, 20만, 30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 폭력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원했습니다. 이서현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무현을 직접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녀는 참모총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군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비서실을 지나 총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2번 했습니다. 들어오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강무현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서현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군, 이 중장. 마지막 기회를 주러 왔습니다. 이서현은 책상 앞에 섰습니다. 강무현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이서현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강무현이 물었습니다. 홍지상의 폭행치사 은폐 자료입니다. 당신이 덮어준 사건이죠. 강무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2년 전 홍지상이 여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당신이 사고사로 처리했죠. 대가로 3억을 받았고. 강무현은 서류를 넘겼습니다. 1장, 2장.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나왔습니다. 홍지상과 강무현이 호텔에서 만나는 사진. 돈 가방을 주고받는 사진. 계좌 이체네요. 어디서 구했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서현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수하세요. 공개 사퇴하세요. 그러면 이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날 협박하는 건가? 강무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협상입니다. 이서현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미 끝났다는 거. 강무현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정상우 중위 사건 때도 넌 이랬어. 뭐라고요? 넌 진실을 말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못했지. 계급 때문에. 강무현은 이서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넌 나처럼 됐어. 권력을 가졌지. 그리고 그 권력으로 날 무너뜨리려고 하잖아. 아닙니다. 이서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권력으로 당신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강무현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진실? 진실이 뭔데? 넌 정말 순수하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야? 그렇습니다. 거짓말. 강무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넌 복수하는 거야. 정상우 중위 사건 때 내가 느낀 굴욕감, 그걸 갚으려는 거지. 이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무현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인정해. 넌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15년 동안. 복수도 있습니다. 이서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준서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무현은 그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알았네.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서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네. 왜 이렇게까지 하나? 강무현이 물었습니다.
이서연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정상우 중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강무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며칠 후 강무현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저는 오늘부로 육군 참모총장직에서 사퇴합니다. 군 내부 폭력을 방조하고 은폐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강무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군 수뇌부는 해체됐습니다. 국방부는 전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홍지상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군 개혁의 시작점이 될 것인가? 이서연 중장, 침묵을 깬 용기.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서연에게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군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중장님이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 장관의 제안이었습니다. 장관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커다란 책상 너머로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중장님이 가장 적임자인데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젊은 사람들이 이어가야죠. 장관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누굴 추천하시겠습니까? 정하윤 대위. 그 친구가 좋겠습니다. 법무관 말입니까? 네.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 이서연은 준서를 찾아갔습니다. 준서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목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서연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모, 많이 좋아졌네. 이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네. 이제 혼자서도 밥 먹을 수 있어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다시 공부할 거야? 네. 대학 복학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야. 이서연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이모 아니었으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강해서 버틴 거야. 아니에요. 이모가 싸워줘서예요. 준서는 이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 넌 아직 젊잖아. 이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은 일 헛되지 않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고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모, 저 심리학 공부하려고요. 심리학? 네.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이서연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픔을 겪었지만 그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잘 생각했어. 넌 분명 좋은 상담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이서연은 준서를 안았습니다. 오래도록. 김시연의 다큐멘터리는 국제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녀는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뿌듯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준서 씨, 이서현 중장님, 정하윤 대위, 그리고 용기 낸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김시연은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녀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스쳤습니다. 트로피를 꽉 안았습니다. 해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크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항에서 이서현이 그를 배웅했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둘은 마주 섰습니다. 고마웠어, 마크. 천만에. 우린 전우잖아. 마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서현, 넌 정말 대단해. 뭐가? 내 친구는 전쟁터에서 사람을 구한 첫 장군이었어. 근데 이번엔 전쟁터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을 구했잖아. 이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마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영웅이야, 서현. 진짜 영웅. 영웅은 아니야. 그냥 군인이지. 군인이든 영웅이든 난 내가 자랑스러워. 마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서현은 악수를 받았습니다. 단단한 악수였습니다. 조심해서 가. 너도. 그리고 서현,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해. 알아. 그들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크는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이서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크도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이서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벗어 옷장에 넣었습니다. 별셋 달린 견장이 마지막으로 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녀는 견장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은색 별 3개. 무거웠던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벼웠습니다.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자유롭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군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 옴부즈만 제도가 신설됐고 내부 신고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정하윤 대위가 초대 옴부즈만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녀는 첫 출근 날 사무실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이서현 중장님처럼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이준서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심리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는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손목에는 아직 깁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여줬습니다. 이건 제 상처지만 동시에 제 증거입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죠.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는 훌륭한 상담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이서현은 상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상우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땅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엔 지켰어.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상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중장님. 이서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석양이 묘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주황색으로 그리고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의 흙을 털었습니다. 이제 가볼게. 그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편히 쉬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묘지를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상우의 묘비가 석양 속에 서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안녕. 그녀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저 멀리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이서현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안식처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전역 군인들과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카페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우의 사진, 준서의 사진, 그리고 이서현 자신의 사진. 군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병사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서현은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편하게 앉아. 병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서현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힘든 일 있었어? 병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해봐. 여긴 안전한 곳이야. 그리고 병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두려움을. 이서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해가 지고 밤이 왔습니다. 카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서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별들은 계속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망처럼.